이쪽 부분에 이제 그 담장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크기를 떠나서 뒤쪽 부분에다가 네모 박스를 하나 그릴게요. 벽돌이나 블럭이다 생각하고 그릴게요. 크기는 300에 200 네모 박스를 하나 그리고요. 조금 크게 그릴게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600에 300으로 그리겠습니다. 600에 300으로 하나의 블럭 또는 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벽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그 다음에 돌출을 해서 높이를 300으로 만들게요. 얘를 쌓아서 담장을 만들 건데, 그러려고 치면은 또 다른 영상이랑 달라붙으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make 그룹이라는 거로 묶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죠. 한 덩어리가 되고, 더블 클릭을 하면 주변은 흐려지고 얘는 점선으로 테두리가 나와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 그룹을 편집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건데, 이 안에서 내가 원한다면 추가적인 편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편집이 끝났다면 바깥쪽을 클릭하시면 빠져나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바깥쪽을 누르면 빠져나와요. 자, 이거를 실수로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복사하겠습니다. 옆으로. 이거의 크기가 600이니까 한 620 정도 에다가 첫 번째 물체를 복사하고 곱하기 8개 정도, 8개 정도, 뭐 많이 하고 싶으면 10개 하십시오. 하시면은 배열이 되죠. 이걸 마찬가지로 위로 올릴게요. 위로 이동 툴로 Z축으로 복사를 할 건데 300에다 놓으면 딱 달라붙으니까 320에다가 곱하기 뭐 6개 또는 뭐 5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뭐 담 같은 걸 쌓은 형태가 되겠죠.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그룹은 나중에 솔리드 모델링을 할 때 쓰여요. 솔리드 그 덩어리 모델링으로 해서 형상에서 형상 덩어리를 빼낸다든지 형상에다 다른 형상을 추가해서 한 덩어리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모델링에 좀 쓰여요. 그리고 눌러보시면은 하나를 눌러보면은 오른쪽에 엔티티 인포에 보면은 타입이라고 하는 게 여기 정보를 쓸 수 있어요. 솔리드 그룹이라고 뜨면서 여기다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떠요. 그리고 타입이라는 걸 눌러보시면은 IFC라고 하는 정보가 뜨는데, 저거는 이제 그 BIM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건축이나 실내건축 쪽에서 쓰실 분들, 시공관리 쪽에서 쓰실 분들은 이 BIM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는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케치업은 빔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하진 않는데 정보를 입력해서 쓸 수 있는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케치업을 써서 BIM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할 거다 그러면 요 IFC 요걸 이용하셔가지고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간 되면 나중에 후반부에 좀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렇고요.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편집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뚫는다라고 생각하고 구멍을 뒤쪽까지 뚫어보면 뭐 잘 뚫리죠. 그리고 형상을 좀 변화시킨다라고 하면 형상의 변화도 잘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바깥쪽을 누르면 뭐 잘 변하죠. 그리고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바깥쪽에다가 선을 그리시면 이 선은 그룹의 바깥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형상하고 달라붙어 있거나 하지 않아요. 별도의 형상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룹을 만들고 그룹의 경계를 이용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물체를 만들고 가이드선을 만들 때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룹으로 묶어서 이 형상의 테두리에다가 선을 그어서 가이드선을 만들어 썼었어요. 그때도 이걸 그룹으로 묶었기 때문에 2D선만 별도로 그려졌던 겁니다. 그룹으로 묶지 않았으면은 그 형상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가이드선을 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그룹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델링 할 때 항상 형상 단위 또는 부품이나 덩어리 단위 별로 항상 묶으면서 쓰시는 걸 습관화 시키셔야 되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애가 하나 있는데 옆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렉탱글 도구를 써서 아까하고 동일한 크기 600에 300짜리 사각형을 그리고 높이 똑같이 300으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 클릭하셔가지고 우클릭 누른 다음에 Make Component라는 게 있어요. 그룹 말고 컴포넌트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창이 하나 떠요. 창이 하나 뜨면서 이렇게 정보 넣는 곳이 있고, 여기다 이제 정보 넣는 것이고, 이 컴포넌트에 정보 넣는 것이고, 이거는 얘가 작동될 때 이런 옵션이 좀 적용돼서 작동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보 넣는 것이고, 밑에 쪽에 보면은 프라이스, 사이즈, URL, 타입 이런 게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BIM을 한다 그러면, 빔 설계를 한다 그러면 빔과 대응하는 정보를 입력해주기 위해서 쓰는 곳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빔과 연결해서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건축이나 실내 건축 쓰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건설과 관련된 분야에서 스케치업을 쓰실 거다 그러면 요걸 쓰는 방법을 좀 아시면 좋고요. 기타 나머지 분야는 상관없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는 기능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크리에이트 누르기 전에 이름은 바꿀게요. 블럭 1 또는 600에 300에 300 이렇게 이름을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누르면은 상태가 그룹이랑 똑같아요. 밖에서 보면은 그룹이나 컴포넌트나 그냥 형상에서 느껴지는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더블 클릭 해보세요. 더블 클릭해도 그룹이랑 차이가 없어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편집하는 것도 그룹과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잘 돼요. 그런데 얘를 누르면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컴포넌트를 눌러보면은 엔티티 인포에 보면은 이름이 달라요.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름이 다릅니다. 컴포넌트라고 떠요. 그러니까 그룹은 그룹이라고 뜨고요. 컴포넌트는 컴포넌트라고 떠요. 얘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묶으면 최적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적. 이것도 BIM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기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옆으로 복사해서 620 곱하기 10개 그리고 똑같이 Z축으로 복사해서 320에 6개 6개든 5개든 묶어주시면 차이 없이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차이 없이 둘 다 동일해요. 이 둘 간의 차이를 알아두시는 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그릇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해도 얘만 바뀌었어요. 얘만. 근데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하시면은 다 같이 바뀌어요. 다 같이 바뀝니다. 다 같이. 얘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패턴을 가졌거나 반복적인 형상인데 얘네가 다 같은 형상이다 그러면 그룹이 아니라 컴포넌트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사각형 옵셋을 통해서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뒤쪽으로 얘네를 구멍을 뚫어주면 전부 다 뚫리겠죠. 물론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런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한 번만에 모델링이 완성되면 좋은데 항상 설계를 바꾸게 돼요. 크기를 바꾸든 모양을 바꾸든 뭔가를 바꾸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계속 조절을 해보면서 이제 얘네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컴포넌트는 지금 보면은 제가 일부 좀 바꿨는데, 이 컴포넌트는 눌러서 더블 클릭이 아니고 한 번만 눌렀습니다. 우클릭을 눌러서 Save As라고 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가능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편하신 데다 한번 저장을 해보세요. 편하신 데다가 저장을 하시면 아까 이제 그 이름 지정했던 게 뜨죠. 블럭 600에 300에 300이라고 뜨는데 저장을 누르시고, 그러니까 세이브 에즈 한 겁니다. 세이브 에즈. 그리고 원본 파일도 저장을 하시고, 방금 저장했던 컴포넌트, 세이브 에즈 한 컴포넌트를 오픈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오픈해서 여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얘만 단독으로 떠요. 여기서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아까 거기는 이제 그 파일이 있는 곳이니까 좀 무거워서 이쪽에서 내가 이걸 좀 수정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단독으로 이 파일만 떼낸 다음에 여기서 수정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수정을 하셔가지고 얘를 저장을 하고 한번 보신 다음에 해보세요.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편집을 하고 저장을 했고, 아까 저희가 작업하던 파일을 다시 열어서 열기 한 다음에 이 파일을 누르고 우클릭 눌러서 리로드, 그러면은 얘가 뜨죠. 이렇게 제가 여기서 별도로 편집한 파일을 다시 열기 누르면은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는 이 안에서 덩어리로 묶어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를 바꾸면 다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동시에 변경하는 게 좋기도 한데, 그거보다 더 활용하기 좋은 거는 얘만 별도로 떼낸 다음에 다른 데서 작업을 하고 변경이 가능해요. 그룹은 안 돼요. 근데 컴포넌트는 좀 상세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놔뒀다가 누군가한테 이거 좀 상세하게 바꿔줘라고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다른 분이 그거를 내보내게 해준 거를 변경해서 변경이 끝났다 그러면 여기다가 바꿔서 넣는다, 이런 식의 작업도 가능해요. 화면을 돌려가면서 쓰다 보면은 이렇게 가려지거나 해서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가리거나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잡거나 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별도로 내보내서 작업을 해서 다시 가져와서 업로드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이 무거워진다? 그럼 얘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창문 부분만 내보내서 쓰고 가구 부분만 별도로 내보내서 편집을 해서 쓰고 이렇게 돼요. 특히 이제 건축 설계거나 이런 경우는 동일한 창문을 여기저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00에 1500짜리 창문이 있다. 근데 얘가 옆으로 여는 창문이다. 그 얘가 프로젝트에 여기저기 막 쓰였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바꾸면 다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단순하게 해놨다가 나중에 내보낸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상세하게 모델을 변경해서 리로드 하시면은 전부 상세한 상태로 바뀌겠죠.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작업할 때 좀 여러가지 그 방법의 가능성이 많이 생기는 게 이 컴포넌트입니다.